안녕하세요 여러분, 해피고 선생입니다. 오늘은 백만장자 시크릿이라는 책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여러분 아마존 최장기 베스트셀러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다 읽어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불을 끌어당기는 17가지의 매뉴얼에 대해서 행동 지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례를 보면 생각이 미래의 불을 결정한다. 우리의 머릿속에는 예전의 그런 경험들, 과거의 경험들, 돈에 대한 그런 돈 공부가 사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경험들을 다 무시하고 새로운 생각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경제 청사진을 좀 부자답게 그림을 그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부에서는 백만장자 17가지의 행동 지침을 여러분들이 같이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내 인생의 부는 내가 만든다.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 이 세상에 자신을 피해자로 여기는 부자는 없다라고 해놨죠. 근데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만들어가고 있다. 그렇죠. 우리가 뭐 팔자를 타고난다, 뭐 사주를 타고난다 이런 말을 하는데 사실은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행동한 대로 과거에 그렇게 생각했던 게 실제적으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그 생각들을 바꾸지 않고 그냥 현재에 만족하고 살게 되죠. 그래서 이런 좀 인생을 좀 바꾸기 위해서는 이게 지혜롭게 생각하고 말하는 것도 그죠? 지혜롭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자들의 그런 생각과 마인드 그리고 행동들을 조금 배워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뭐가 다른지. 두 번째로는 부자는 부를 목표로 한다라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자들은 뭔가 투자를 하면서 그 위험 요소를 감당을 합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은 적당하게 손해보지 않으려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모든 거를. 그죠? 내게 뭔가를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래서 더 큰 이득을 취하기가 힘들죠. 그 부분만큼만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목표를 연소득이라든지 순자산이라든지 이렇게 달성하고 싶은 목표를 실제적으로 숫자를 적으라는 거죠. 이 금액 자체를. 그렇게 해서 실제 자기가 자주 보는 거 그죠? 그것을 뭐 확언하고 그 다음에 눈에 보이게끔 그죠? 써놓고 그죠? 그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내 목표를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하라는 거죠. 예, 계속 떠올려서 그에 따른 뭔가 동기부여가 되게 하라는 거죠. 다음 세 번째는 부를 꿈꾸고 헌신하는 사람만이 부자가 된다. 자,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 부에 집중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헌신하고. 근데 가난한 사람은 그냥 나는 부자가 되고 싶어라고 생각만 하고 바라기만 한다. 뭔가 행동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보시는 것처럼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집중하는 능력, 그다음에 일단 시도를 해야 되겠죠, 그죠? 용기, 그다음에 공부도 해야 될 거고, 그죠? 전문 기술 내지는 노력. 그다음에 중간에 뭔가 문제가 많이 생길 겁니다. 그죠? 그럴 때 포기하지 않는 태도. 그리고 이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백만장자 마인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자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자가 될 수 있다. 부자가 될 자격이 있다라고 확신하라는 거죠. 확신. 그냥 바라지만 말고 확신을 하고 그 다음에 행동을 해야 되겠죠. 다음 네 번째로는 크게 생각하는 사람이 크게 이룬다. 부자는 되게 크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게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일단 생각 자체가 계획 자체가 크다라는 거죠. 자, 당신이 받은 보상은 당신이 시장에 부여하는 가치에 비례한다. 그래서 부자들은 보면 이렇게 본인만 부자가 되는 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그 타인의 삶에도 가치를 더해주기 위해서 나눔을 합니다. 그래서 더 크게 결국 이런 것들이 선순환이 되어서 더 크게 성장하고 더 크게 더 부를 이루는 거죠. 자, 그래서 다섯 번째는 행동하는 것이 행동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마음에 듭니다, 여러분. 자, 부자는 기회에 집중합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은 어디에? 안 되는 것에, 장애물에 집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차이가 뭐냐면 이건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준비, 발사, 조준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우리가 보통적으로 아는 거는 준비하고 나서 조준하고 나서 발사를 해야 되죠. 근데 부자들은 준비하고 발사를 바로 한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조준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선 준비가 됐다면 바로 행동한다라는 거죠. 행동을 하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때 이 부분을 다시 수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행동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 가난한 사람들은 뭐가 두려워서, 그죠? 뭐가 준비가 안 돼서 계속 준비만 하고 생각만 하다가 행동을 못 한다는 거죠. 근데 일단 행동하고 나면 문제점이 보이는데 그걸 수정하는 게 훨씬 더 성리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이 부분 확실히 배우고 행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6번째 부를 그 다음에 부자를 긍정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긍정. 왜 부자들은 뭔가 돈을 되게 나쁘게 해서 뭔가 나쁜 짓을 해서 그죠? 이렇게 부정하게 돈을 벌었을 거야. 이렇게 욕을 하거나 뭔가 부정적인 요소를 많이 이렇게 곁들여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부자가 다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는 부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부자에 대해서 긍정적인 거를 해야 나한테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그러면 부자가 되기 위해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질들은 여기서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한번 본인은 어떤 것에 속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이다. 일단은 부정적인 요소들을 없애야 됩니다. 믿음직하다. 목표. 우리 아까 순자산, 그죠? 이런 것들에, 내가 그 연소득 이런 것들에 매진을 해야 되겠죠. 목표를 세웠으면. 그리고 결단력 있게 행동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끊임없이 계속, 그죠? 간절함으로 계속 끈질기게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지 않아야 될 거, 해야 될 거가 명확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그 다음에 사람관계가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잘한다. 결국 대화를 잘하기 위해서는 상대방 말을 경청해줘야 되겠죠. 이런 능력들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똑똑하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이상 분야의 전문가다. 왜냐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야지만 투자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처음부터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다 보면 전문가가 되겠죠. 그 다음에 7번째는 긍정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을 가까이 한다라는 거죠. 이 긍정 에너지가 굉장히 좋죠. 우리가 부정적인 사람들을 만나면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나의 기분조차도 좋았던 기분도 나빠질 수 있죠. 그리고 힘이 빠지죠. 그래서 긍정적이고 성공한 사람들을 사귄다라고 해놨죠. 그래서 성공한 부자들과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면 그들의 행동을 따라하라는 거죠. 당연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따라한다라는 게 좋게 해석할 수도 있고 나쁘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경험자를 따라하면 시행착오를 훨씬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따라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하다 보면 자기만의 또 방식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일단 해봐야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8번째는 자신과 자신의 가치를 알리라고 해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부자들은 이렇게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고 하는데 우리 가난한 사람들은 이렇게 뭔가를 팔고 홍보하는 것 자체를 되게 안 좋게 생각합니다. 뭔가 이거 되게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로버트 기요사키 역시 이 사람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책을 써서 정말 베스트셀러가 됐잖아요. 그죠? 근데 자신은 책으로 잘 쓰는 작가가 아니라 책으로 잘 팔리는 작가라고 해놨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다시피 홍보하고 판매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일상생활의 모든 게 사고 파는 그 관계에서 사실은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판단하는 것 자체를 이상하게 세일즈 하는 것 자체를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특히나 더 그죠. 9번째는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그보다 더 강해져라. 부자는 그들의 문제보다 크다.
가난한 사람들은 그들의 문제보다 작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자들은 그 문제가 생겼으면 그 문제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야 할 목표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이 부자들은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이 해결책을 찾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은 해결책보다는 그에 대한 걱정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해결책에서 그죠? 해결책을 제시해서 만약에 뭐 몇 가지를 제시를 한다면 거기서 내가 또 리스크가 뭔지까지도 계산을 해서 최선의 결과를 내기 위해서 그죠? 거기에 맞는 선택을 하겠죠. 그죠? 물론 거기에는 또 시행착오가 따르겠지만 근데 이 어려움이 닥쳤을 때 부자들은 그렇게 이 집중해서 해결하려고 한다면 이 가난한 사람들은 거기서 좀 더 벗어나려고 하고 뭔가 걱정만 하고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열 번째는 나는 충분히 받을 가치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부자들은 잘 받는다고 했죠.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은 뭔가를 나한테 주면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주지? 뭔가 부담스러워해서 나는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다. 아니면 받고 나면 부담스러우니까 안 받으려고 하는 반면에 부자들은 충분하게 이렇게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 뭐 없는 사람인지는 여러분들 본인이 이제 결정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잘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삶이 좋은 것을 줄 때마다 의식적으로 우리가 감사하고 환호하는 연습을 하라는 거죠. 우리가 왜 모든 감사일기 쓰고 모든 것에 감사하라고 하는 게 이런 마인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번째는 시간이 아닌 결과에 따라 보상을 받아라. 자, 여기에서도 보면 부자는 결과에 따라서 보상을 받는 것을 선택하는 반면에 가난한 사람은 시간에 따라서 보상받는 걸 선택한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이 월급에 그죠? 월급에 굉장한 편안함을 느끼죠. 그래서 이 다달이 똑같이 들어오는 이 월급 그 안정감이 필요한데 그런데 이 안정감의 이면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벗어나야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는데 그 기회 자체를 잡지를 못한다는 거죠. 근데 월급은 생각해보면 월급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뒷부분을 한번 노후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자, 12번째는 둘 다 가질 수 있다. 우리 보통은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를 가지면 하나를 희생해야 돼. 하나를 포기해야 돼. 약간 이런 생각들을 누구나 가지고 있죠. 근데 부자는 둘 다, 왜 둘 다 못 가져?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시가 있습니다. 자, 부자 같은 경우에는 케이크를 가질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다.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나는. 근데 중산층 같은 경우에 생각이 케이크는 너무 비싸니까 다는 안 되겠고 한 조각만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은 아예 이 조차를 생각지도 않는다는 거죠. 나는 당연히 가질 수 없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케이크를 예를 들었지만 투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생각 자체를 이렇게 마인드를 가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부자는 둘 다 가지려고 한다. 여기에는 돈만 가져서가 아니라 돈만 있다고 다 해결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거기에 따른 행복도 같이 다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3번째는 진정한 부의 척도는 순자산이다. 아까 순자산을 적으라고 했었잖아요. 목표에 그죠? 그래서 부자는 순자산을 계산한다. 근데 가난한 사람은 내 월급 받는 게 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로소득만 계산한다는 거죠. 자, 소득의 형태는 근로소득, 비활동소득이라고 되어 있는데 부자들은 이렇게 근로소득이 아니라 비활동소득이 많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뭐가 들어온다? 돈이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돈이 일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저자는 관심이 쏟는 곳에 에너지가 흐르고 그리고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것만큼 행동하게 될 거고 그럼 거기에 따른 결과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월급 받는 거기에만 만족을 한다면 그 이상으로는 소득이 늘어나지 않겠죠.
자, 그 다음에 14번째는 적은 돈부터 관리하는 걸 잘해야 됩니다. 관리를 해야지 일단 그 돈을 그죠? 빠져나가지 않게 해야만 투자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습관을 어떻게 들이는지. 자, 부자는 돈 관리를 일단 잘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이런 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돈을 많이 버는 의사, 변호사가 다 부자는 아니잖아요. 그 소득은 많은데 그 돈을 관리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내가 1,000만 원을 벌면 1,000만 원 이상으로 더 써버리는 사람도 있죠. 오히려 카드 빚까지 내서 그죠? 내가 소득이 많다 보니까 돈 쓰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고 모으지 않고 쓰는 사람들은 당연히 자산이 늘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돈 관리를 못한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다 부자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 자, 그래서 큰 돈을 굴리기 전에는 이렇게 적은 돈을 관리하는 습관, 이 기술을 터득을 해야지 나중에 더 큰 돈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왜? 습관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돈 관리를 하는 게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는 게 우선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15번째는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하라. 이건 앞에 말했던 것처럼 그죠? 돈이 자신을 위해 일하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는 가난한 사람은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게 다이니까 당연히 돈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 그죠? 부동산을 사려고 기다리지 말라고 했죠. 우리 아까 조준 발사하는 부분 나왔었죠. 부동산은 사고 나서 기다려라. 사고 나서 올라갈 때를 기다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모든 시기를 다 사실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100% 예측할 수는 없지만 일단 행동하는 게 우선이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된다는 거죠. 자, 가난한 사람은 힘들게 번 돈을 모두 쓰지만 그래서 이제 계속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일을 해야지만 돈을 벌 수가 있으니까. 부자들은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고 투자를 한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같을 수 있습니다. 투자를 하고 안 하고에 따라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결국 일을 할 필요가 없어지는 게 부자들의 이런 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 16번째는 이겁니다. 중요한 행동. 그죠?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부자도 마찬가지 그죠? 근데 그 위험을 감수하고 한다라는 거죠. 그 행동 지침에서는 본인만의 그런 원칙들이 있겠죠. 행동하는 투자하는 투자의 기준이 있겠죠. 거기에 맞춰서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습관의 동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두렵습니다. 근데 두려워도 하고 불편해도 하고 힘들어도 하고 기분이 내키지 않아도 행동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천지 차이라는 거죠. 그죠? 자, 이런 과정을 계속 거치게 되면 실력도 향상이 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에도 이게 불구하고 일단은 시작하라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17번째는 부자는 최고의 보상을 받으려면 최고가 되라 해놨잖아요. 그죠?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면 당연히 보상이 따르겠죠. 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배우고 발전한다는 거죠. 근데 가난한 사람은 나는 이미 다 알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하고 더 이상 공부하거나 이렇게 자신에게 투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육이 비싸다라고 생각하면 이 무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행동하는 능력이 곧 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부자들은 재력가가 되겠다는 목표 외에 자신이 최대한 성장, 내가 성장하겠다는 목표도 함께 추구한다라고 해놨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장이 멈추게 되면은 그 슬럼프가 온다라고 하죠. 그래서 아무리 많은 부를 이루더라도 우리가 TV에서 보는 그런 연예인들도 보면은 이렇게 다 가지고 성공했는데 왜 자살을 할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성장이 멈추게 되면 이런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고 나눔을 하고 성장하는 게 더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그런 기준인 것 같습니다.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여러분 17가지 어떤가요? 17가지 시크릿 여러분들도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좀 영상이 좀 많이 길었다 그죠?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